영국 해군에서 한국군함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몇 년 전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군수 지원함을 영국이 언급하며 뛰어난 성능을 지닌 한국군함을 다시 사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인데요. 이미 군수지원함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에서 후보군으로 상정한 군수지원함의 성능과 품질에 실망하고 다시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한국에게 매달리는 영국의 군함 도입 속 사정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책임을 져라.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스콧 섬 항구의 섬마을 주민들은 일제히 깃발을 들고 무능한 정부의 태도에 비난을 가했습니다. 비단 이들만 시위에 나선 것은 아니었죠. 웨스턴하이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도 항해에 나선 것은 물론 스코틀랜드 주민 상당수가 정부의 반기를 들며 분노한 곳입니다. 이들의 일제히 분노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페리선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섬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로 이들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예전부터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온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과 식료품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페리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섬과 본토의 연결선인 페리선의 중요성은 이들 섬주민들에게 목숨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페리선에서 심각한 결함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페리선 사업을 독점한 곳은 칼맥이라는 조선소입니다. 이들은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후화된 페르손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노후화된 페리선에서 물이 새는 현상은 물론이고 낡은 부품이 페리선 운항 도중 떨어지는 일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인 스코틀랜드 보수당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작년 2021년 페리에서 발생한 문제는 총 163건에 달한다고 주장. 2017년에 기록된 90개의 결함에 비해 81% 증가한 결함이라고 말하며 이를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자칫 잘못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섬에 고립될 수 있다는 의미였기에 여당인 S&P는 서둘러 분노 국민들의 잠재력을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노후화된 페리선을 조속히 폐기하고 신형 건조 페리선을 빠르게 도에 이동부라는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언론은 S&P가 발표한 새로운 페리선 글랜서 눅스 역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해결 상태로 남겨진 결함이 총 47가지이며 15개는 심각하게 안전과 유지 보수성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죠. 스코틀랜드 료엘의 조선소인 퍼거슨 마린에서 제조된 글렌사노스는 2015년부터 건조에 들어가 2022년 출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운행하기도 전에 문제점들이 속출한 것이죠. 스코틀랜드 여당인 S&P는 이 문제 큰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연히 스코틀랜드에선 이에 분개할 수밖에 없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알려진 글렌사노스를 대체 새로 페리를 건조할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유일의 자국조선소이기 때문이었죠. 더 골치 아픈 것은 자국조선소 사업을 부응하기 위해 외국조선소에 선박 의뢰하는 것에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 조선소 직원들의 반발도 심하기에 스코틀랜드 여당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스코틀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전체의 문제인데요. 현재 영국 조선은 과거의 영광만 남아있을 뿐 기술이나 인력도 모자라 선박 건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외부 선박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기에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시민들 입에서 한국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거 영국에게 분수지원함을 수출했던 적이 있는 한국이 페르소를 비롯한 선박 사업을 맡았다면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죠. 영국은 자국조 선업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과거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 함선의 힘이라고 말하며 함선 제조에 있어 영국을 따를 곳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자부심도 옛날에는 통용되는 말입니다. 현재 조선업의 중심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전 세계 조선업 수주 물량의 90% 가까이를 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5년 건조 계획까지 미리 세워둘 정도로 쏟아지는 주물량을 자랑하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우수한 건조 실력과 납기일을 맞추는 성실함 때문입니다. 영국도 이런 한국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2012년 영국은 자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수지원함 내측을 한국에 주문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선박은 총 7억 달러 한화로 약 7,880억 원에 해당하는 군수지원함 내측 건조를 주문한 것이죠. 군수지원함이란 장기간 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유류탄약, 식량 등 전투함에 공급되는 물자를 실은 선박입니다. 전통의 강자 이탈리아, 스페인 선박 제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수주에 성공한 것이죠.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기에 영국은 최초로 자국조 선수가 아닌 한국조 선수의 군함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 에드워드 왕자가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를 찾아 실제 건조되는 모습을 직접 견학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에드워드 왕자는 일사불란하게 건조되는 군수 지원함을 보고 놀라운 건조 능력이라는 평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후 노르웨이에도 군수지원함 사업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정도로 영국은 한국의 건조 실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마르스 사업이라 불린 군수지원함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영국은 자국민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종양의 작은 나라에 영국 군함을 의뢰한 것은 실수라고 비난하며 영국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고 하죠. 그러나 막상 자국조 선소의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영국 정부가 한국에 의뢰한 곳이 성공적인 결정이라는 여론이 등장한 곳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을 선택한 영국 정부의 선택이 탁월했다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재평가가 이루어졌죠. 이런 평가에 영국 정부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2 국가조선 전략 청사진을 발표하며 한국이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호 패권에 영국이 다시 되찾아 과거 위대한 영국 조선 사업을 다시 부흥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국 조선소 기본적으로 일감을 맡기고 건조에 있어서 영국인들의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영국 정부가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 발표도 영국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자국 조선 사업 부흥을 선언한 장소 맞은편 항구에 정박한 군수지원함이 바로 한국에서 온 군함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더해 자국의 자랑이라 불리는 HMS 프린스 오브 웨이스 항공모함이 미국 캐나다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위해 출항했다가 단 하루 만에 고장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인들에게 굴욕감을 가져다줬기에 영국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죠. 영국 정부도 한국에게 밀리는 현실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 선박 제조 능력이 뛰어난 것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영국에서는 최근 새로운 군함도 입사옥에서 다시 한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국은 노후화된 군수 지원함을 교체하기 위해 새롭게 군수 지원함도 입사업을 실시했습니다. FSS 사업을 통해 전력 보강을 하려고 준비한 영국 입장에선 자국 조선소만이 아닌 해외 기업에도 문을 열며 군수지원함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여러 업체들이 지원했고 이를 토대로 영국 정부가 심사에 나섰는데 군수지원함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한국에 군수지원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국 네이버 뉴스는 해군 내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만사항을 폭로하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FSS에 참여했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빠졌는데요. 원래라면 한국에게 기회를 다시 줄 수 없었지만 한국에 빠진 이상 다른 기업들의 군수지원한 모델을 검토했으나 영국 정부의 마음에 드는 군수지원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한국에게 다시 군수지원함 프로젝트를 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벤 올라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과 한 차례 접촉 이에 대해 심미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영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만든 군수지원함 내측의 평가가 좋기에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지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전 군수지원함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영국 상원의원들이 주장했죠. 한국 입장에서도 영국의 제안을 받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과 관련해 영국의 기술력을 이전받는 것을 한 차례 고려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영국과의 협력은 또 하나의 방산할로가 열리게 되는 상황.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영국의 대표 방산업체 박국사와 양의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손을 잡았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우위를 다지며 사업을 재기하는 편의 비용도 줄이고 성능 좋은 군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한국조선업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다시 한번 한국방사능 영국과 대규모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조 능력에 박수를 보내며 큰 날개로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